기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주간기술 동향 2056호 2022년 7월 27일자 보겠습니다. 주간기술 동향은 가기정통부 ICT 동향 분석 정책 지원 과제 일환으로 정보통신 기획평가원인 IITP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예, 2056호 랜섬웨어 기술 동향, 메타버스 NFT, 홈 생활 비대면 환자에 대한 간여활동 추론 보호관리 소프트웨어 등 세 가지 꼭지인데요. 이 두 가지가 메인인 것 같습니다. 랜섬웨어, 세계 각국의 랜섬웨어 예방 및 대응에 제시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고, 랜섬웨어에 대한 특징과 책점을 조사하여 대응 방안 관련해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랜섬웨어란 몸값과 소프트웨어 합성어죠. 2017년 에나버스 랜섬웨어 감염된 사건과 전 세계 대상으로 대규모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유포로 국내외 랜섬웨어가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돈 달라는 거죠. 파일 잠궈놓고 이런 피해가 있었고요. 랜섬웨어 유포 방식, 원격 데스크탑 프로토콜과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원격 데스크탑 프로토콜에서 RDP는 마이크로소프트 개발한 프로토콜로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RDP를 사용해서 포트 3389이며 이 89를 이용해서 RDP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한 자격 정보를 증명하여 컴퓨터 접근을 시도한다. 이 개념도죠. 또는 이제 피싱 메일 보내서 유사 메일 보내서 클릭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간연시키는 거죠. 그래서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간염돼서 PC를 마비시키는 거죠. 또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에서 C사에서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로그4j 같은 취약점이 가장 큰 이슈로 꼽히고 있는 거죠. 로그4j의 취약점, 그래서 로그4j 공정 문구를 활용한 웹을 접속을 하고 이 서버에 대해서 해커 서버로 응답을 요청을 해서 악성 코드가 포함된 응답 변환한 어떤 그 내용이 가서 악성 코드를 설치해서 원격에서 이제 실행하게 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서버의 취약점, 프록시 로그인 취약점이 있고, 프록시 쉘 취약점이 있고, 액티브 다이렉트 취약점이 있고, 하나, 두 개. 예. 요 마이크로소프트 취약점 이런 취약점이 있고, 액티브 디스커버리 취약점이 또 별도로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디렉토리 윈도우 환경에서 LDAP, Lightweight Discovery Access Protocol 디렉토리에 서비스의 도메인 컨트롤러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넷 로그온 프로세스의 암호화 취약점인 제로 로그온이며 해당 취약점 툴에서 도메인 컨트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암호화 방식, 암호화 과정, 공격키는 평문으로 저장하거나 베이스 64 인코딩 또는 RC4 암호화, AES 암호화를 통해 강화한 값을 통해 저장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래서 공개키 쌍은 공격자가 미리 생성된 하나의 공개키 쌍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간이용 PC에서 새롭게 생성된 공개키 쌍까지 두 가지 사용하기도 한다. 두 번째 과정으로 암호화 파일을 대칭기로 생성하고 파일마다 생성되지만 하나의 생성하거나 스레드 수만큼 생성되는 수 반복되고 사용한다.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중간에 이제 암호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 과정을 얘기하는데 저희는 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취약점 발견 및 정의한 사회공학적 기법의 사용 등으로 해서 신규 랜섬웨어 변종 랜섬웨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방어하기 어려운 설정이다. 그래서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과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 동시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암호화 방법을 채택해서 데이터 복구 및 복구화가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과정을 설계하고 앞으로 랜섬웨어 등 다양하고 더욱 정교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예상해서 정부나 기업에서 이것에 대한 예방이 시급하다. 메타버스 NFT 많이 얘기가 됐었죠. 코비드 메타버스 NFT 기술 중 얘기하고 있고,
가상 공간의 현실세계와 같은 경제, 문화 등의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가상 공간에서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들어 쇼핑하고 게임하고 아이템을 구성하고 사용자가 소유할 수 있는 건물이나 땅을 NFT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아 거래가 가능한 사이버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메타버스의 구성, AR, VR, MR, XR, 디지털 트윈,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얘기가 되는 거죠. 요런 그림 좋네요. 인프라, 5G 클라우드 데이터, 하드웨어, VR, HMD, 소프트웨어, 플랫폼, 노블록스, 요런 산업 관점, 기술 관점, 요 그림 좋은 것 같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예, 메타버스의 유형, 증강현실, 라이프 로그인, 미러 월드, 버추얼 월드에서 아주 메인 그림이죠. 어기먼트, 외부, 여기 내부, 여기 시뮬레이션. 그래서 여기는 동양이 되겠네요. 여기는 참조만 하시고, NFT 개념, 대체 불가능한 토큰, 여기 나오고 있는 거고, 정보를 담고 있는 메타버스 파일로 존재하여 블록체인이 기록된다. 파일의 정보는 디지털 미디어 계약 조건 가격 등이 기록되고 디지털 원본이나 사운드 등 외부 저장 매체에 저장하고 있다. NFT의 구조, 메타버스는 특정 토큰 아이디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상세 정보를 P2P 네트워크에 저장하고 미디어 데이터는 원본 데이터를 의미하는 온체인의 경우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오프체인은 외부 저장 매체에 저장하게 된다. 속도와 비용적 측면에서 고려하여 온체인보다 오프체인이 더 많이 사용된다. 시장 동향 관심 없고요. MBN 메타버스와 NFT의 결합. NFT의 소유권 증명이 쉽고 이변조가 불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결합될 수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 NFT가 이제 필요한 게 되는 거죠. NFT 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가 되고 메타버스에서 주로 이제 NFT가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NFT 산업은 뭐 발전할 것이고 비즈니스 지원되고 글로벌 빅데이터 기업뿐만 아니라 IT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풀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격리자 요거는 저희랑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네, 다른 답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문제를 보면요, 만약에 여기는 지금 1교시 단답형이죠. 단답으로 나왔을 때 이걸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개요. 코비드19로 인해서 비대면 접속 기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단순 VR을 넘어서 제2의 세컨 라이프가 요구된다. 메타버스 개념. 메타와 유니버스 협상으로서 가상의 참여자가 가상공간에서 서로 교류하기 위함이다. 메타버스 개념도 이런 그림 많이 나오죠. 계속 뭐 ABC가 있는데 이건 아바타라는 거죠. 아바타를 이제 사람들이 대체한다는 건데 가상공간에서 게임이나 음악, 공연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 공간을 의미하는 거고 이 안에가 이제 가상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메타버스 주요 기술에서 HTML5, CSS, 로케이션 인포메이션 기술, 가상현실 시스템, VR, AR, MR에서 요게 좀 여유가 있으면은 이렇게 박스를 나눠서 구분해서 쓰면 좋은데 그 정도 여유는 좀 없어서 이렇게 짧게 기술만 언급하고 단답형이다 보니까 메타버스 유형에서 메타버스에서 라이프 로그인, VR, AR, 미러 월드, AR 월드에서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그 표시하는 거 있었죠. 예, 그런 형식으로 해서 걔를 좀 압축적으로 좀 다르게 좀 표시해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메타버스랑 VR, AR하고 이제 비교를 해본 거고요. 둘 다 이제 가상 공간인데 약간 틀리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건 모든 어떤 시야, 아바타, 시야는 다 대부분 모든 시야라고 볼 수 있고 AR은 일부 시야. 장점은 제3의 공간, 사이버 공간. 몰입도, 현실감. 단점은 중독성, 두통, 이질적. 문제점, 현실사피, 장시간 부작용. 뭐가 다 비슷한 내용인데 이렇게 좀 풀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동양은 국내 가상기술, 융합기술, 엑셀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원 중이고 홀로그램 기술과 함께 가상 융합기술로 지속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도 정리해봤고 뒤에는 이제 그 서술형으로 또 한번 해봤습니다. 서술형은 단순하게 뭐 메타버스가 아닌 뒤에 뭐가 더 나오겠죠. 최근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 기술을 정의하고 유형 및 이 기술이 왜 혁명적인 기술이고 기업 및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메타버스 아까 얘기한 걸 좀 늘렸죠. 6줄로요. VR, AR 발전하고 있고 코비드19 비대면 회의 게임 얘기하고 있고요. 편리성, 효율성 외에 윤리적으로 개인적 문제를 고려한 정부의 대응도 요구된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 메타와 유니버스, 메타버스 초현실. 아까 앞에 나온 그림과 비슷하고 얘를 이렇게 나눴죠. 요 그림. 그래서 메타버스 기술의 유형에서 정의, 현재의 삶과 별개로 아바타 등을 이용한 제2의 삶이다. VR, AR, 미러워드, 라이프 로그인 해서 요거를 각각 또 옆에서 또 한 번 더 풀어준 거죠. 헤드마운트, 증강현실, 현실 삶의 공간을 가상현실로 같이 구현하고 라이프 로그인, 소비, 이동, 회의 등 다양한 삶을 영향한다. 세부 적용 기술,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보안. 앞에 그 단답형한 거 있죠? 메타버스 주요 기술.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풀어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서술형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이제 풀어 쓴 거고. 그림 넣고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메타버스 기술의 혁명적인 이유. 문제에 메타버스 기술이 왜 혁명적인지 기술하고 정부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혁명적인 이유와 정부의 대응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페이지 반으로 정리한 거고요. 사회적, 기술적, 문화적에서 얘를 다시 사회적, 기술적, 문화적, 그래서 경제활동, 그 다음에 지역 간의 나라 간의 어떠한 그 물리적인 공간을 허물고 신기술 보완, 엠페가이, 이머러시브, 장애인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간의 통합을 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정답이라기보다 그 여러분들이 그 주간기술 동영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걸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풀어서 쓰는 연습하시고 대응 방안은 윤리적 대응 방안, 그 다음에 정치적 대응 방안, 기술적 대응 방안을 해서 이렇게 정리했고 시간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제 6번으로 해서 맺은말 및 동향을 적어야 되는데요. 아마 대부분 이제 시간이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쭉 쓰는 연습을 해야지 맺은말 및 동향이 나올 것 같아요. 맺은말 및 동향은 앞서 했던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적어주거나 여러분이 아는 주간기술 동향 기반으로 해서 적어주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